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어김없이 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커버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생기셨죠? 뭐야,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징그러워요. 특이하게 오늘따라 좀 잘생기셔서 제가 왜? 넉넉히 보다가, 바로 받았네요. 아유. 징글징글. 징글벨이에요. 요즘에 고백을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시들모 보니까. 그래서 좀 할 때가 됐다 싶어서 한번. 부의 해봤습니다. 시기가 찾아온 건가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커버님의 목소리 또한 또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아유, 엄청 잘생기셔가지고, 네,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듣기 전에 그냥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 지인이 가명으로 수연이라고 있어요. 여자인데 얼마 전에 걔가 귀족인 걸 제가 알았고 그 친구는 제가 커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포 좋아하고 당연히 뭐 귀족이고 다 좋아하는데 사연을 털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또 이번 주 시청거리를 또 들고 와봤는데 수연이는 일반 회사 사무직에 다니는 평범한 30살이고 직급은 한 4년 차 된 대리예요. 그러니까 수연 대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평범하고 회사에서 말도 많지 않고 일은 착실하게 하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묵묵히 조용한데 자기 할 거만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 그런 타입인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친구 취미가 흉가 탐방이래요. 진짜로 뭐 귀신 얘기 듣는 거 좋아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직접 장소 찾아가서 폐가나 벌어진 병원 돌아다니는 걸 즐긴대요. 그걸 혼자 했대요. 대학 때부터. 웃긴 게 그 겉모습만 보면 전혀 그런 취미가 있을 것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얘기보다 그런 공간 자체에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흉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오래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중독처럼 다녔다고. 아무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힐링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취미는 절대 말 안 했대요. 이해 못할 사람도 많을 테고 괜히 뭐 이상한 소문 날까봐 그냥 숨기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회사에 인턴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해요. 나이가 20대 중반쯤 돼 보인 남자애였는데 이름을 뭐 가명으로 민수라고 할게요. 근데 그 수연이가 말하기를 민수라는 인턴이 이상하게 자기 취향을 너무 딱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사람들 다 나간 뒤에 어쩌다가 둘만 사무실에 남은 적이 있었는데 뻘쭘하니 뭐 서로 취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민수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수연 대리님 혹시 제가 좀 취향이 약간 흉가 다니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평소에 완전 숨기던 부분을 민수가 우연히 딱 집어서 말한 거라서. 그래서 일단 뭐 애매하게 대답했대요. 네 뭐 가끔 봐요. 그랬더니 민수가 갑자기 확 반짝이더래요. 제가 그거 완전 좋아한다고 실제 위치 찾아보는 것도 하고 혹시 대리님도 그런 거 하시냐고. 그러니까 공포가 오는 소름이 아니고 왜 전율이 도는 소름 있잖아요. 그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하던 거랑 똑같으니까 지도 찾아보고 실제로 가고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취미를 인턴이 갑자기 똑같이 꺼낸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도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흉가 좋아하는 취향을 좀 얘기해줬다고 해요. 민수도 반응 너무 잘했대요. 대리님 진짜 의외시라고. 평소엔 되게 차분하셔서 그런 거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이런 말 하면서 둘은 그날 이후로 약간 취향 공유하는 사이? 그런 느낌으로 좀 남들보다 가까운 친밀감을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흉가 정보 공유하고 지도 캡처해서 보내주고 뭐 여기 유명하대요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그러면서 수연 대리한테도 오랜만에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회사에 있구나 하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했어요. 뭐 그 느낌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마음 맞는 사람 생기면 괜히 든든하고 막 다 같이 먹으러 다니고 아무튼 그러고 또 그 다음 주쯤 됐나 수연이가 이번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흉가 한 군데를 다녀왔대요. 민수랑 말고 혼자. 그러고 재밌게 다녀와서 그 사진이랑 아내가 어땠다 이런 에피소드를 민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민수한테 마음을 연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쉬는 날이니까 평소처럼 혼자 카페 갔다 장 좀 보고 저녁쯤 돼서 넷플릭스니 뭐니 뭐 보다가 문득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대요. 거기 한번 가볼까? 그 거기가 뭐였냐면 그 SNS에서 꽤나 유명한 어떤 지역의 흉가였다는데
얘가 말해준 걸 좀 옮기면 엄밀히 말해서 이게 흉가라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빈집 같은데 소문이 좀 무섭게 퍼진 그런 곳이었대요. 보니까 낡은 기와집 형태인데 주인은 없는 게 확실하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막 새들이 파닥거리는 새들이 들어온 흔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벽지도 뜯어지고 삐걱거리고 약간 그런 느낌의 스타일. 근데 그런 데를 또 수연이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래서 도대체 야, 니 진짜 혼자 갔냐고. 그때 아니 근데 이게 공포보단 이제는 혼자가 편하다고. 괜히 사람들이 옆에 가면 더 무서운 느낌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취향이 그렇구나 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또 들려주는데 아무튼 그 수연이가 차를 몰고 그 집에 갔다고 해요. 그 집이 큰 길에선 안 보이고 작은 오솔길 같은 흙길을 지나서 차를 밖에 대뒀겠죠. 초입에다가 흙길을 지나서 좀 들어가 보면 나무들 사이에 되게 가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로등 당연히 없고 집 앞에 도착을 했더니 문도 없더래요. 대문은 쓰러져서 땅에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좁은 마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왔나 봐요. 발 디딜 때마다 막 먼지가 날아올 정도였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수연이한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뭐 플래시 켜서 방도 들어가 보고 천장 보니까 뭐 뚫린 데 있고 당연히 기분 나쁜 기운은 있었지만 뭐 흉가 다 이런 느낌이지. 딱 그 정도. 근데 이제 하나가 좀 유일하게 신경이 조금 쓰였던 게 있었다는데 집안에 컵 하나가 놓여 있었대요. 정확히 막걸리 사발처럼 생긴 하얀색 플라스틱으로 된 컵이었다는데 되게 깨끗했대요. 근데 그게 왜 이상했냐 그랬더니 먼지가 많고 쓰레기만 가득한 집안에 너무 깨끗한 컵 하나가 좀 이질감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뭐 흉가 다니다 보면 누가 일부러 놓고 간 물건들이 종종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바로 나왔다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는데 주말 지나고 그 수연이가 회사 와서 뭐 루틴이 있다는데 루틴대로 그냥 아침 커피 마시고 하느라고 탕비실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카드키 찍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컵을 봤는데 컵이 좀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날 수연이는 컵을 아직 안 쓴 상태였죠. 컵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 근데 좀 더 이상한 건 컵이 입된 것 같은 각도랑 뭐 손자국 이렇게 지문 끈끈하게 남는 게 평소 자기 잡는 방식이랑 전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넘어갔죠. 별일은 또 아니니까 좀 이상은 하지만 근데 좀 더 기묘했던 건 그날 밤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뭐 여차저차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흉가에서 봤던 그 하얀색 플라스틱 꿈이 자기 꿈에 나오더래요. 무슨 서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꿈에 나온 거예요. 꿈이긴 했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고 명료해서 그게 꿈인지 내가 흉가에 있었던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이는 게 이게 현실적이고 되게 별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머릿속에 자꾸 걸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지만 컵이 그때 지문 묻은 게 좀 이상한 그런 잡생각, 시덥지 않은 생각을 좀 하고 또 한 3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근데 그 대수롭지 않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3일이었대요. 그 뒤로는 그냥 하루에 한 번꼴로 이상한 게 계속 생겼다고 해요. 첫 번째가 아까 그 말했던 컵. 수연이가 쓰는 컵이 유난히 깔끔한 사람처럼 정리된 느낌이 나더래요. 근데 그게 문제였던 게 수연이가 원래 이렇게 정리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컵 입구가 책상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 뭐 하루 종일 그 방향 손잡이는 늘 앞쪽 컵 밑에 깔아주는 코스터라고 하나요? 그것도 살짝 비틀어진 상태로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런 방향도 반대로 돼 있고 근데 손잡이가 좀 틀어진 거는 누가 지나가다 칠 수도 있고 툭 치면 돌아가고 그러니까 흔하니까 첫날은 일단 넘겼어요. 근데 다음날은 컵이 찢겨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깔끔하게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쉽게 건조대 위에 있었대요. 근데 그 전날은 그 컵을 쓴 적이 없었는데 근데 회사 싱크대에 내가 안 쓴 컵이 말끔하게 씻겨 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뭐 청소하시는 여사님이나 모두가 도와주셨나 싶었대요. 근데 청소 담당 미화 선생님이 그날 마침 뭐 탕비실 지나가시길래 그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그 여사님 혹시 그 제 컵이 물건데 여기 컵들 좀 씻어주셨나요? 그랬더니 미화 선생님이 바로 말씀 주시기를 아니라고. 저희는 괜히 문제되고 말 나올 수 있어서 개인 물건은 절대 안 만진다고. 소호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다음은 책상이었어요. 보통 모니터 암이라는 걸 썼다는데 받침대 말고 벽 어디 걸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 암의 각도랑 키보드 위치 놓는 게 자기만의 약간 패턴이 좀 있었다는데 이게 딱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보면 틀어진 걸 확실히 느끼잖아요. 모니터 각도가 좀 바뀌고 키보드는 좀 위치가 바뀌어있고 의자도 높이가 우리 밑에 손잡이 딸깍하는 거 높낮이가 몇 칸 올라간 느낌.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뭔가 약간 소름이 끼쳤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그냥 누가 별 생각 없이 막 만진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것처럼 흉내내서 만진 흔적이 좀 느꼈다고 해요. 좀 과장된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명확하지도 않고 뭐 억지로 티를 내지도 않는 애매한 수준의 변화들만 계속 누적이 되어왔던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 본 건가? 아, 내 정리를 어떻게 했나? 아, 내가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나? 이런 의심이 계속돼가지고 내가 좀 찝찝함이 진짜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다가 뭐 어느 날도 연어 때처럼 민수랑 대화를 했대요. 좀 친해졌으니까 뭐 흔한 스몰 토크. 근데 민수가 말을 꺼내더래요. 대리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고. 뭐 안색이 안 좋은데 약간 반농담으로 그냥 휴가 갔다 오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반농담인데 수연이는 좀 섬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민수가 그런데 갔다 오면 그 집착하는 기운들이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특히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기운들이 있는데 그런가? 그러면서 좀 되게 찝찝하더래요. 이제 원래 이런 거를 좋아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무서운 얘기를 좋아는 하지만 사실을 이렇게 영적인 걸 제가 막 신봉하고 믿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지내는데 와, 좀 약간 섬뜩한 게 생겼던 게 뭐였냐면 오늘 수연이가 자리를 비웠다 다시 자리에 왔는데 책상에서 아예 그 주변 사람도 아니고 아예 처음 맡는 향기 같은 게 왜 사람들 누구 싹 지나가면 남는 잔향 마냥 마치 방금 쑥 지나간 것 같은 냄새가 났대요. 향수? 샴푸 냄새?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가 되게 강했고 누군가 방금 내 자리에 앉았다 일어난 느낌이 났대요.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니까 기분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뭐 할 때 기분 탓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거꾸로 말하면 기분 탓이라는 거는 명백한 어떤 증거, 증빙이 없는 그런 느낌에 기반해서 어떤 수용하는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죠. 딱히 누가 나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내 자리에 맨날 앉는 것 같고 누가 나를 괄목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매일 그랬다. 뭐가 원인인지는 전혀 감도 안 왔대요. 뭐 흉가 다녀온 직후라 좀 예민해진 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혼란, 불안 뭐 아니면 착각일 수도 있겠다는 자기 의심이 이 감정들이 섞이다 보니까 자신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되게 별거 아닌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라고 왔는데 서랍 첫 번째 칸이 이제는 살짝도 아니고 대놓고 아예 열려 있었대요. 출근하니까. 네. 전날 수연이가 서랍에 잠그고 퇴근했다는데 그건 수연이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잠갔다는 거를. 근데 그 잠금거리 돌려놓은 방향도 달라진 채로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짜 서랍이 사용된 것 같은 흔적. 근데 훔치는 적은 또 없었대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소름. 왜? 도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요. 누가 내 생활 패턴을 아는 것 같다. 내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언제 뭐 카드키 찍고 탕비실을 가는지 그런 게 다 정해진 것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대요. 평일이면 수연이가 자리를 비우는 패턴이 어느 정도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니까 회의 있는 시간대, 점심, 뭐 오후에 커피 타임. 근데 이상하게 수연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만 조금 이상한 변화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연이가 점점 별것 아닌 변화에도 예민해졌대요. 복도 걸을 때 뒤에서 괜히 막 발소리 나는 느낌, 탕비실에 불이 꺼졌다 깜빡거리는 느낌, 회의하다가 멍 때리면서 문득 생각 없이 한 곳을 응시하다가 문을 봤는데 회의실 문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상하긴 해도 누구나 생활에서 한두 번 겪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다 보니까 다 예민하다 보니까 의미가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회사 생활도 좀 힘들고 집에 가도 불안하고 그때는 좀 어이가 없더래요. 내가 뭐 귀신이 쓰였다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시들모에서도 뭐 어떤 현상이 좀 강력하게 나야 되는데 이게 좀 사소한 것들이 되게 찝찝한 게 쌓이니까 진짜 미치겠더래요. 그때는 진짜 뭐라도 붙잡고 싶은 단계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친해진 우리 그 민수 사원이 인턴 사원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지 뭘 느꼈는지 뭔지 몰라도 저번처럼 또 그러더래요. 대리님 요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휴가 갔다 온 뒤부터 그런 거 좀 맞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가 싶더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대리님이 그런데 다니시니까 뭐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원래 수연이는 회사 사람한테 이런 얘기 절대 안 한 타입이었는데 요즘 겪는 이상한 변화 이게 좀 너무 부담돼가지고 민수한테 조금 말해줬대요. 뭐 컵이 바뀌고 서랍 열려있고 냄새나고 뭐 이런 거 뭐 본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딱 몇 가지 가볍게 민수가 듣더니 되게 진지하게 이거를 들어주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더래요.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이거 좀 안 좋은 건데요. 저도 예전에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 했대요.
대리님 혹시 그 비방이라는 건 아시죠? 비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면서 공손하게 설명했대요. 제가 들은 건데 흉가 갔다 오면 기운이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빈틈이 생겨서 그 기운이 더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연이 그때 상황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에 좀 끌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수가 계속 말을 이어갔대요. 그럼 그 빈틈을 막는 방법이 있다고. 진짜 간단한 건데 3일 동안 혹은 최대한 오랫동안 잠들지 않는 거라고. 정결하게 물하고 소금만 드시라고. 아니 잠을 안 잔다고요? 하고 좀 너털웃음을 하면서 되물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잠 깨서 버티면 귀신이 못 따라온대요. 이상한 걸 좀 주워 들었나 봐요. 그게 잠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이 바로 인간의 빈틈이라고. 그러고 설명하는 게 흉가 기운은 사람이 지치면 더 달라붙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안 받아줄 상태다 이것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듣기엔 뭐 그런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허무맹랑하잖아요. 근데 수연이 상태가 어때요 당시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건지 뭔지 판단도 잘못했대요.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보니까 좀 솔깃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그 비방이라는 걸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첫째 날 잠들지 않으려고 계속 물 마시고 소금 조금씩 먹고 불 끄지 않고 뭐 회사에서 받은 서류 같은 거 정리해서 버티고 뭐 그랬겠죠? 근데 버텼는데 문제는 몸이 너무 빨리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잠을 안 자니까 머리가 띵하고 눈이 침침하고 또 걸을 때 막 중심이 흔들리고 막 그래도 수연이는 이러면 지금 내가 겪는 귀신 현상이 멈출 테니까 하면서 좀 버텼대요. 첫날이니까. 근데 잠을 안 잤는데도 이게 회사에서 현상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잠이 부족해서 예민해져서인지 몰라도 더 또렷하게 무언가가 느껴졌대요. 그 탕비실에 갔다 오면 컵이 젖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물기가 남아있고 뭐 서랍 속 문구류 이런 거는 정리돼 있다가 막 다음날은 누가 막 이렇게 손으로 휘저어놓은 것처럼 막 그런 좀 심한 느낌.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방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수연이가 먼저 지쳐서 현상에 취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3일 동안 잠 못 자고 버티면 귀신이 떠난다는데 하여튼 어쨌건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선명해진 상황이죠. 오히려. 그래서 둘째 날에는 회사에서 거의 못 버텼대요. 머리가 무겁고 걸을 때 다리 힘 풀리고 대화만 해도 어지럽고 그래서 일단은 좀 버텼어요. 최소 3일을 했으니까 셋째 날 손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그 사무실에 형광등 있잖아요. 그 LED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불빛만 봐도 이렇게 되게 울렁거리더래요. 토할 것 같이. 근데 이상현상은 전혀 나아지질 않고 근데 그때 진짜 그 영적인 존재가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이미 한계였고 또 셋째 날 오후에 어찌저찌 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회의실에서 그 팀의 팀장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갔대요. 팀장님 그 방으로. 근데 갔다 결국에 팀장님 앞에서 그대로 기절했대요. 기절, 혼절, 실신이라고 할까요? 뭐가 됐던 간에 나가 떨어진 거죠. 팀장님이 깜짝을 놀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고 뭐 진단은 저도 할 수 있을 진단이에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수면 부족, 영양 부족 뭐 이러겠죠. 스트레스. 의사도 그랬대요. 도대체 며칠을 못 주무신 거냐고. 이대로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수연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라는 회사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 가서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래요. 왜? 본인이 비방을 한답시고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좀 우스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회복을 가지고 회사에 복귀를 했죠. 근데 마침 복귀하는 팀장님이 수연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부르셨대요. 아유 수연들이 많이 놀랐다고 뭐 그러면서 되게 다정한 말투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팀장님이 약간 머뭇머뭇하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혹시 수연씨 최근에 그 탕비실 쪽에 그 CCTV 본 적 있어요? 그 일반 사원이 CCTV 찾아볼 일이 어딨어요. 권한도 없을 테고. 당연히 아니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말씀 주시는데 며칠 사이에 탕비실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이 있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뭐 주변 이상한 거 본 것 같다는 목격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관리팀이 요청해서 좀 내가 봤다. 팀장님이 CCTV 자료 뜬 걸 가져와가지고 작은 회의실에서 재생을 해주시더래요. 수연이는 속으로 귀신이 진짜 이제 전자장비에 찍히냐. 야 내가 이런 괴담 주인공까지 돼보는구나.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보는데 영상 속에는 어떤 여성의 뒷모습이 찍혔는데 막 설거지 푸시럭푸시럭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컵을 씻었겠죠.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근데 너무 익숙한 동작으로 컵을 헹구고 털고 그 다음에 식기 건조대 위에 조심스럽게 얼려두고 그러고 약간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히 나가는 모습. 누군가 내 컵을 씻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했겠죠. 일반적으로 그래도 귀신이라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 다른 의미로 좀 몸이 얼어붙었던 거예요.
팀장님 말씀 주시기를 근데 저 사람 혹시 얼굴은 안 찍혔는데 수연대리 아니에요? 얼른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본인도 일단 얼굴이 안 보였고 뒷모습 보니까 머리는 나 정도로 길었고 키도 나고 옷 스타일도 뭐 나인 것 같고 근데 걸음걸이가 좀 달랐대요. 어깨 각도도 약간 다르고 본인이 아닌 거라는 대충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예. 마치 수연을 그 흉내내는 어떤 사람일까? 뭐 아니 귀신일까? 뭐 이런 생각? 아무튼 그렇게 보다 팀장님이 영상을 멈추더니 다른 날 것도 보여주시더래요. 다른 날에 탕비실 화면 다시 잡히는데 같은 사람이 수연이 컵을 싱크대에서 꺼내가지고 물에 헹구고 그거를 손으로 훑듯이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난가? 우리 흔히 본인 질환 있잖아요. 막 본인이 본인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거. 그 정도 의심이 될 정도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소름이었던 건 그 영상이 찍힌 정확한 시간대는 수연이가 탕비실에서 멀리 떨어진 회의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대요. 회의 시간. 수연이는 그 시간에 탕비실에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일단 본인은 아닌 건 맞으니까. 근데 화면 속 사람은 수연이 닮았고 수연이처럼 움직이고 수연이 행동을 마치 봤다는 듯이 컵을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로써 동시간대에 수연이 다른 곳에 있었음이 입증이 되니까 일단 수연 아닌 건데 근데 저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저거는 수연을 모방한 어떤 존재다까지 추론은 된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도 수연이 추론을 듣더니 그러게 수연 씨는 아니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사람 누군지 아냐고 대답 못하죠. 뭐 나를 흉내내는 존재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나를 좀 닮은 느낌이 나니까 좀 더 무섭더래요. 누구라고 상상도 안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팀장님이 그 사람 매번 그 수연들이 자리 근처에 있다 조용히 탕비실 쪽으로 가는 동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나를 지켜보고 배회하고 있었던 거네 하면서 그때 덜덜 떨리는 느낌이 나더래요. 일단 팀장님 입장에서는 귀신이다 영가다 그런 거 1도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약간 꺼림칙한 행동을 하니까 관련된 유관부서에다 이제 얘기를 했대요. 회사에서는 외부 무단 침입자로 의심을 처음엔 했대요. 당연히 그게 맞죠.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안팀에 맡겼더니 카드키 출입기로 그 CCTV 다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 사각 구간 그리고 탕비실 복도 교차 CCTV는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 분석을 했다고 하고 기다리면서 근무하고 보냈죠. 그래서 며칠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팀장님 수연이 좀 다시 불렀어요. 보안팀에서 좀 이상한 기록을 찾았다. 그래서 팀장님이 엑셀 파일화시킨 어떤 표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표에는 내부 직원 카드키 리스트가 있었고 그 옆에 출입시간 기록 쭉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쭤봤더니 근데 그 시간대에 유난히 반복적으로 찍힌 이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너무 기묘했대요. 그 수연이가 자리 비운 정확한 모든 시간에 딱 한 사람의 카드가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능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좀 아시겠지만 민수였죠. 그러니까 수연이 입장에서는 의외였어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로 제가 정리된 걸 쭉 말씀을 드리면서 등장인물이면 안 되니까 예측 가용 범위에 민수를 올리셨고 예상하시는 분도 많았겠지만 수연이 입장에선 민수는 평소에 너무 예의가 바르고 뭔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한 적도 하나도 없었대요. 음침한 이런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수연이가 겪는 이상한 일들에 관심도 가져주고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애가 왜 자기 컵을 씻고 자기 서랍을 만지고 왜 탕비실을 서성이면서 막 그랬겠냐고요. 수연이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민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 시간대 탕비실 근처를 왜 지나가는지 물어봤대요. 민수가 말하더래요. 그때요? 뭐 그냥 물 마시러 갔나? 뭐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러더래요. 근데 정확한 시간 기록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좀 굳죠. 이게 들켰다. 이런 표정을 넘어서 그냥 멍하게 굳더래요, 사람이. 예. 그 한참 침묵을 하더니만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툭 떠들고 세뇌만 듯이 막 말하더래요. 네, 제가 했다고요. 대리님이 뭐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컵도 씻어드리고 자리 정리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잘못했고 불쾌했으면 죄송한데 불쾌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약간은 기분 나쁜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말 자체만 보면 솔직히 기분 나쁘긴 해도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팀장님이 좀 약간 기가 세시다고 할까요? 좀 약간 여성분이셨는데도 되게 센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몰래 했어? 근데 왜 밤에 했어? 왜 수연대리 자리만 했어? 그러니까 민수가 조금 거기서 좀 흔들리더래요. 욱한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대리님이 제가 한 걸 좀 싫어하실까 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약간 스토킹 느낌도 나고 이상한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네. 행동이. 팀장님도 느끼셨는지 야 그 정확히 무슨 의도였냐고. 너 이거 법적으로 뭐 안 돼도 인턴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너 진짜 그냥 도움 주려고 한 거였어? 너 스토킹 의심받고 그러면 회사 생활 어려울 수도 있어.
뭐 이런 반은 협박 같은 이런 추궁이, 전 이런 방식의 추궁이 저는 도덕적 판단으로서 옳은지는 저는 말은 아끼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간에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민수가 갑자기 뭔가 좀 아차 싶나 봐요. 그러면서 속내를 말하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같이 듣는데. 저 대리님 안 좋아하고요. 여자로 그렇게 느낀 적도 없고 범죄 상상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냐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말하는데, 야 이건 상상도 못했대요. 대리님이 몸이 계속 안 좋아지시고 무슨 귀신이라고 믿고 그래서 좀 쇠약해지면 휴식하시거나 퇴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저 대리님 맡던 일들 요즘 잘 배우고 있고 제가 인턴 끝나면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민수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더래요. 울상인지 우는 건지 속내를 알 수가 없는 표정을 이렇게 막 얼빠진 채로 말을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놈 입장에서는 성에 관련된 어떤 범죄나 그런 취급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본인 속내를 까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니면 거꾸로 뭐 수연대를 좋아하는 걸 들켜가지고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퇴사 각오하고 저런 엄한 소리를 한 걸 수도 있고, 그 속내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면 민수는 이런 계산한 거예요. 수연이가 영적 이상한 현상에 겁먹거나 무너지면 의지하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럼 자신이 의지할 사람으로 들어가고 싶다. 동시에 수연이가 아프면 업무 공백, 그러면 정규직 자리, 그럼 그 자리를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의식의 흐름으로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의도가 뭐가 됐던 간에 민수가 그 자백한 바로 다음날 회사에서는 뭐 징계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회의 같은 걸 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이게 일단 외부 침입 사건은 아니었고 어떤 직원 개인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개인 공간에 무단 접근했고 뭐 허위 행동 반복해서 동료를 기만했다. 그래서 고의로 특정 직원 심신을 해치는 결과 초래, 뭐 이렇게 징계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무서운 말로 경고를 좀 했대요. 압박한 거죠. 그 민수는 그 회의라고 할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울지도 않았고 뭐 화내지도 않고 표정이 그냥 멍하니 비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가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이 이랬대요. 저 근데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근데요 진짜 제가 나쁘인 의도만 있던 건 아니라고. 네. 왜 저 같은 비정규직 인턴 이런 사람 마음은 헤아려주지 않으시냐고. 나도 기회라는 게 필요했어요.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뭐 이랬다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럴 수 있죠. 본인 입장은 뭐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다 하잖아요 맨날. 그래서 뭐 이런 말을 남기고 몇 달 남았다는데 그 몇 달 안 채고 자진 퇴사했대요 당연히. 그래서 수연이가 되게 좀 여운이 남더래요. 화라기보다는 좀 섬뜩하면서도 너무 지치고 기력 없는 느낌이 강했대요. 귀신이나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1도 아닌 현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세팅한 판에 놀아놨고, 그래서 좀 많이 씁쓸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흉가에서 귀신이 붙은 것보다 내 인생에 가까운 사람 하나 잘못 들여붙은 게 이렇게 더 무섭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시들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람이 무섭다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귀신도 아니고 영가도 아닌 그냥 사람 하나가 조용히 꼼꼼하게 타인의 일상을 망가뜨리려고 들면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지 시들무 현실공포에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오늘도 세상 걸 좀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은 회사원이었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자기만의 망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좀 반갑습니다. 그렇지. 이게 실제로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참 저도 좀 그런 게 이게 뭐 비정규직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 친구는 그래도 이런 식의 행동은 잘못된 게 아니었나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많이 드는 이야기였고 누군가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아니다, 조금 잘못된 거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커버님께서도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커버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커버님. 참 네. 너무 잘생기셨네요, 오늘도. 뭐 얼굴이 나와야지. 그 화면에요. 처음, 네, 네, 그림. 처음 시참할 때 네네.
제가 영안이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이제 수집해서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다 보니까 영화는 안 트였는데 그 돌안이라고 도란 이게 트죠. 안 보여도 오늘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마나 잘생기셨는지가 보여가지고 전 지금 다 보여요. 지금 뭐 바지 안 입고 계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좀 덜 태어났어요. 다 안 입고 있는데. 다 안 입고 있었다. 이거 또. 무슨 말씀이세요? 캠이 안 켜지면 더우니까. 예. 제가 아직 이렇게 개안이 좀 반만 돼가지고 그쵸. 밑에만 보였네. 아이고, 네. 좀 더 수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커버님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많은 분들이 가는 장소일 것 같습니다. 아니요, 돌비님 빼고요. 네, 맞죠. 돌비님은 제가 싫어하는 곳. 예, 돌비님 빼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곳인데, 자, 네. 어떤 곳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대학생입니다. 여대생이고 뭐 나이는 22살이에요. 이름은 가명으로 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선이라는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학교 다니고 있고 거기서 뭐 근로장학생이라는 제도가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하고 이러면서 서류 내고 하다가 친해져서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보기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뭐 말랐고 겉보기엔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친구였어요. 근데 민선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체력이 진짜 바닥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비님처럼 운동을 진짜 싫어했대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해요. 근데 뭐 운동을 해본 적은 없는데 특히나 뭐 헬스 이런 건 해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뭐 체육 시간에도 힘들었고 그리고 헬스장이라는 곳이 괜히 그 무서운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대요. 그리고 또 저도 좀 그랬었는데 괜히 남들 앞에서 내 운동 못하는 모습 보이기도 싫고 저도 운동하기 전에 내 부족한 몸을 대중들 앞에서 보이기 싫다 이런 게 은근 공포감이 생기긴 해요. 그것도 그렇고 기구 사용법도 모르고 헤매는 것도 창피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미루다가 집 근처에 새로 생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그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있었다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헬스장이었고 뭐 그렇다 보니까 PT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없었대요. 말 그대로 기구만 있고 카드 찍고 들어가서 혼자 쓰는 구조. 근데 민선이는 그게 오히려 좋았대요. 누가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보지도 않고 뭐 훈수 두는 사람 당연히 없을 거고 차라리 혼자 조용히 하는 게 낫겠더라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처음에 일단 한 달 이용권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솔직히 좀 들어가기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뭐 헬스장 기구에 그 쇠질 할 때 냄새, 뭐 기구 소리 막 이런 거 특히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까지 좀 낯선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집에서 가까운 게 컸대요. 걸어서 5분 거리를 해가지고 이 정도면 좀 이렇게 후딱하고 도망치다 나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은 그래서 유튜브로 배웠대요. 그래서 뭐 헬린이 초보 루틴, 뭐 여자 혼자 헬스하기, 뭐 이런 영상들 저장해두고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스트레칭만 해도 몸 뻐근하고, 뭐 스쿼트도 어렵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적응해 갔죠. 그러면서 시간이 꽤나 지났어요. 재등록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와 이제 나도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뿌듯함이 아주 조금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운동 영상 몇 개 저장도 하고 다음에 뭘 해볼지 계획도 세우고 재미를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는 자기 몸을 거울로 보는 게 좀 위화감이 없더래요. 이제 몸 맵시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운동을 보통 시간을 정해서 다니잖아요. 자기 루틴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민선이는 점점 좋아하는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가 마음에 그렇게 들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기구도 다 비어있고 누가 막 대기 옆에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 가는 시간이 고정이 됐고 보통 그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이게 24시가 이게 좋구나. 헬스장 잘 골랐다 이렇게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헬스장이 자기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운동이란 행위에 익숙해지고 헬스장이란 공간에 익숙해진 다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 그런 게 딱히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 민선이가 다닌 데는 헬스장 출입 기록도 이제 화면에 좀 보인다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 같은데 어떤 곳을 보면 주차 가능 대수 몇 대 뭐 이렇게 숫자로 뜨는 데 있잖아요. 근데 헬스장인데 몇 명이 있는지 그게 뜨는 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카드 찍는 걸로 집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선이가 가는 그 시간에 보통 0명이거나 뭐 1명 이 정도 뜨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도 들어갔어요. 사람이 0명 떠 있더래요. 들어가니까 이제 러닝머신 2대 뭐 꺼져 있고 거울 앞에 웨이트존인데 비어 있고 민선이는 그 빈 상황 자체는 익숙하죠. 그래서 더 방심을 했을까요? 민선이는 그 익숙했던 새벽 헬스장에서 어느샌가부터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약간 시선 같은 걸 느끼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운동하다가 왜 괜히 막 거울이 신경 쓰인 날 있잖아요. 자기 자세 때문인가? 뭐 기분 탓인가 싶어서 그냥 넘겼대요. 근데 그날을 기점으로 그 시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뭐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정면을 보는데 자기 오른쪽 뒤쪽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이렇게 뛰는 건 아니고 걸으니까 살짝 돌려봤는데 그때 그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고 했어요. 외모는 그냥 운동하는 목장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목장? 검은색 모자에 어두운 옷차림. 체형은 좀 마른 편이었고 키는 민선이보다 조금 큰 정도였대요. 민선이가 저보다 좀 작은데 키는 모르겠는데 165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보다 좀 큰 느낌? 근데 그 남자가 기구를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스트레칭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구 옆에 서서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민선이는. 나 쳐다보는 건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날 민선이가 딱 붙는 레깅스에 조금은 파인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과신 끌고 막 이러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새벽에 혼자 운동하다 보니까 복장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좀 그러다가 에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넘겼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이었어요. 문제는 다음 날도 늘 가던 비슷한 시간에 헬스장에 갔는데 그 남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선이가 웨이트존으로 이동하니까 그 남자도 몇 분 뒤에 시간차를 두고 같은 쪽으로 왔대요. 여전히 운동은 안 하고 기구 근처에만 서서 거울 너머로 민선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선이는 그때부터 무섭다보다는 정확히 전달드리면 좀 불쾌했대요. 그 보는 시선이 그냥 우연히 마주친 느낌이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뭐 뭐냐 막 이러다가 어쩌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대. 쳐다보려고 한 건 아닌데 눈이 마주쳤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우연히 눈 맞추면 좀 뻘쭘하고 하니까 얼른 시선 피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개도 안 돌리고 표정도 거의 없고 그냥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민선 헬스장에서 그 남자가 좀 많이 의식이 됐대요. 뭐 기구를 옮길 때도 물 마시러 갈 때도 지금 보고 있나? 이 생각에 집중이 안 될 지경. 그리고 이상하게 그 남자는 항상 민선이가 보이는 각도에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민선이가 러닝머신 쪽에 있으면 러닝머신이 보이는 위치, 웨이트존으로 가면 거울에서 민선이가 비치는 위치. 그걸 말하면서 민선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동선이 겹치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서 있는 위치가 정해지는 느낌이었다고. 오. 이쯤 되니까 민선이가 좀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줄이기도 해보고 무시하려고 에어팟 끼고 운동하는데 음악 볼륨을 더 키워보기도 하고 했대요. 근데 음악을 크게 틀어도 뭘 해도 그 시선이 신경 쓰이는 왜 한 가지죠. 그리고 어느 날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번엔 민선이 뒤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역시나 그 남자가 정수기 바로 뒤에 서 있었대요. 이번엔 너무 가까워서 민선이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 남자 뭐 아무 말도 안 했고 뭐 사과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한 거죠. 그래서 그날은 운동을 중간에 끊고 나왔대요.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는 시간 맞춰서 오는 건가? 아니 근데 그래도 스스로를 일단 다독였죠. 뭐 헬스장인데 설마. 왜냐면 CCTV도 있고 사람도 많으면 뭐 더 티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민선이 그날 이후로 헬스장 갈 때 그 문 열기 전에 한 번 더 안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대요. 이 정도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구성이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선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불쾌함이 4번까지는 그래도 뭐 불쾌하다, 찜찜하다 이 정도 감정이었다고요. 근데 몇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불쾌하다를 넘어섰어요. 이제부터 명백히 사람을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사건은 운동 끝나고 나갈 때였는데 운동을 마치고 뭐 수건 챙기고 가방 메고 헬스장 문으로 향하는데 문 여는 소리 뒤로 뚜벅뚜벅 소리가 하나 더 들렸대요. 본인 발소리 말고 딱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오는 발소리. 그래서 민선이 이번엔 일부러 문 앞에서 잠깐 멈췄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발소리도 같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날은 겁이 나서 그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듯이 집에 왔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동선이 너무 노골적으로 겹쳤던 날이었어요. 민선이가 그 러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이제 스트레칭 하려고 매트 이제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했는데 몇 분 뒤에 그 남자가 뭐 아무 이유 없이 매트 옆에 근처에 섰대요. 운동할 공간 널려있는데 굳이? 바로 옆.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함.
근데 이게 특히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히는 거는 그 남자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데서 제대로 한번 보게 됐는데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피부가 시커옇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피부가 고와서 뭐 희다, 백설공주님 같다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화장 좀 과하게 하면 허옇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부자연스러움. 그래서 소름이 끼쳤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세 번째 사건은 이 미선이가 좀 소름이 많이 돋았다고 한 장면이에요. 어느 날은 헬스장 들어갈 때 출입문 앞에 서서 그 남자가 먼저 서 있더래요. 순간 망설였죠. 아씨, 오늘 헬스하지 말고 그냥 갈까? 돌아갈까? 근데 남자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민선이가 뭐 조심조심 눈치 아닌 눈치 그걸 보면서 카드를 찍고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그 남자가 스르륵 하면서 같이 들어왔대요. 뭐 말도 없이 눈도 안 마주치고. 와, 그때 민선이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손이 좀 떨렸대요. 그땐 그래서 그냥 운동 안 하고 갔대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 이게 결정타였대요. 사실상 결정타였는데 그날은 좀 늦게, 자꾸 새벽에 갔던 게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갔는데 그날은 뭐 하다가 좀 게으름 피우다 4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없겠지 했는데 와 씨 어떻게 한 거야, 있더래요 그 남자가. 그래서 헬스장 안에 민선이랑 그 남자 단둘이만 있었던 날이 된 거죠. 민선이가 그냥 무시하고 레그프레스 기구에서 마지막 세트 하고 있는데 거울에 그 남자가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게 보였대요. 거진 숨결이 느껴질 정도 거리, 본능적으로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에 남자가 민선이 쪽 몸을 이렇게 훅 숙이더래요. 그렇게 되니까 손이 민선이 그 팔 바로 앞까지 왔고 공기가 바뀐 느낌 들었대요. 깜짝을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밀쳤고, 그 남자는 뭐 당황한 기색?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뒤로 쓱 물러나더래요. 밀치려고 하니까. 그 침묵하는 행동이 진짜 무서웠대요. 그래서 뭐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막 헬스장 뛰어나왔어요. 막 뛰어가지고 집에 와서 문 잠그고 나서야 그때 눈물이 주룩 나더래요. 손이 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그때 확신했대요. 이거는 그냥 불쾌한 걸 넘었다. 아득히 넘었다. 이건 진짜 큰일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구나. 확실히 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헬스장 관리자가 상주하진 않는데 번호는 있어서 연락을 했대요.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출동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경찰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거 뭐 범죄나 뭐 스토킹이든지 뭐든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CCTV부터 확인해 보겠다. 민선이 이제 그 말 듣고 일단 조금 안심이 됐대요. 어쨌든 헬스장 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헬스장 관리자한테 연락이 갔고 민선이랑 경찰, 관리자가 같이 CCTV를 확인을 하게 됐대요. 장소는 그 뭐 헬스장 안에 작은 사무공간이 있었다고 하던데, 보니까 모니터 여러 대 벽에 붙어 있고 뭐 시간대별로 영상 나오는 구조. 민선이는 그 남자가 나오는 시간대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장면, 레그프레스 앞에서 몸을 숙이던 순간, 근데 무섭더래요 솔직히. 막 덜덜 떨리는 상황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모니터 화면을 똑바로 못 보고 옆으로 살짝 비껴서 있었어요. 봐주실 테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관리자가 시간대를 맞추고 영상 재생했죠. 민선이가 세트를 하던 그 시간. 화면은 다행히 이제 헬스장 내부가 그대로 나오고 있었대요. 러닝머신 쪽, 웨이트 존, 그리고 거울 앞에 공간까지. 근데요, 이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화면 속에 민선이 혼자뿐이었거든요. 처음에 아직 안 나온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번 뒤로도 돌려봤대요. 근데 남자는 나오지 않았고, 러닝머신 쪽에 없고, 정수기 앞 없고, 기구 사이 없고. 그때 말했죠.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이거 분명히 있었다고. 제 바로 뒤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경찰도 이 진정성이 느껴졌나 봐요. 막 덜덜 떨고 울고 하니까 꼼꼼히 화면을 다 봤어요. 프레임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근데 결과는 같았어요. 민선이 혼자. 어지럽더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상황이. 관리자 말씀 주시기는 카메라 뭐 사각지대 같은 거 없다고, 우리 공간은. 그 말이 더 무섭더래요. 왜?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안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쯤 되니까 경찰분들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거예요. 혹시 너무 놀라서 뭔가에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울컥을 하더래요. 아니라고. 진짜 봤다고요. 왜냐면 숨소리 들릴 만큼 가까웠다고. 막 약간 화가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화를 냈지만 그분한테 화난 거 아니고 좀 상황에 대한 화가 났겠죠. 답답해서. 근데 그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뭐 어떤 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찰분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죠. 이게 뭐 대충 한 게 아니고 일단 당분간 혼자 오지 마시라, 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위험하면 언제든지 바로 다시 신고하고 연락처도 주시면서 그렇게 떠나고. 민선이가 헬스장 관리자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저 말고도 비슷한 신고 들어온 거 있냐고. 관리자가 잠깐 갸우뚱하면서 머뭇거리다가 뭐 그런 적은 뭐 딱히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민선이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울에 비친 남자, 다가오던 순간, 내 팔 앞까지 왔던 손, 이게 너무 생생한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CCTV에는 그 장면이 없었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일단 그날 이후로 민선이는 헬스장에 다시 가진 않았어요. 이제 운동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운동 생각만 하면 그 새벽에 그 경험부터 떠올랐다 하더라고요. PTSD 뭐 그런 게 온 거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헬스장 관리자분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관리자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본인도 뭐 기록을 좀 찾아봤다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건 믿거나 말거나다. 밑에 포를 깔고 일단 그 헬스장 건물이 원래 헬스장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지하까지 있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고 지금 헬스장에 있는 자리는 지하인데 헬스장이 그 자리는 원래 지하에 있는 체력 단련실 같은 공간이었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헬스장은 아니고 그냥 뭐 상가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무료로 개방된 공간. 그곳에서 몇 년 전에 혼자 새벽 운동하던 남자가 쓰러진 사건이 있었다. 발견이 늦어서 사망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뭐 괴담같이 들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믿거나 말거나 하고 계속 강조를 하더래요. 그 관리자가. 그러면서 그 남자는 항상 새벽에만 나왔고 사람 없는 시간대만 골랐고 거울 앞에서 운동을 유독 오래 하더라. 괴담이다. 그러면서 관리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이상하게요. 그 새벽에 운동하던 여자분들한테서 비슷한 얘기 몇 번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민선 회원님 같이 뭐 심각하게 뭐 보고 이런 건 아니었어서 대충 가볍게 넘겼는데 저도 이제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거나 가까이 서 있는 느낌 이런 비슷한 그러나 라이트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민선이는 라이트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이 확 식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겪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선이는 뭔가 퍼즐처럼 맞추어짐을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뭐냐 그 남자 길고 절대 안 썼다는 거, 땀도 안 흘리고 숨도 안 갔다. 그리고 항상 거기 서 있었고 항상 보고 있었고 내가 보이는 위치만 있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보려고 내가 보이는 위치만 있는 것도 말이 되지만 민선이한테만 보여서 그 위치에 있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선이 저한테 제보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날 노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있었기만 했던 거라면 아니 그게 더 무섭고 소름끼쳐요 오빠. 처음에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대요. 진짜로요. 근데 CCTV 보고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아득해지더래요. 소름이 그렇지. 너무 돋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민선이는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귀신이랑 단둘이 있던 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민선이는 24시 헬스장? 절대 안 다녀요. 운동은 낮에. 저희 학교에서 한 달에 그 학기에 4만 원만 내면은 그 학생들이나 뭐 교직원들 헬스장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인기 거기- 많지. 네, 거기서 낮에 사람 북적이는 시간에만 하게 됐대요. 사람 많은 게 이제 훨씬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줄 알았던 공간이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더 위험한 곳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끔찍한 뭐 스토킹 이런 거. 그런 시선은 그 시선의 끔찍함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현실공포 얘기하면서 그 단골 멘트 있죠. 네.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걸 저도 좀 많이 공감하고 많이 공포스러웠는데 이런 거에 한번 제대로 반대로 느끼는 어떤 그 민선이라는 친구 얘기 들은 게 있어서 짧게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너무 깔끔하죠. 예, 이렇게 깔끔한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현실 공포와 뭔가 영적인 그게 같이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이야기였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저희는. 뭐 사실 뭐 저도 중간까지 얘가 그 요약을 안 해주고 말해가지고 네네. 저는 스토킹 뭐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영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살짝의 반전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 오늘도 들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웃는 모습으로 우리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커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커버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우리가 듣기 힘든 뭐 BJ 현실공포든 귀신 쪽 이야기든 이런 것도 많거든요. 방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돌비 커버 검색하시고 이야기 꼭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항상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